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염색체 끝이 닳아질 거다. 그래서 그거를 텔로미어라고 불렀고 얘를 다시 재합성해내는 효소가 있다. 그걸 텔로머레이즈라고 부릅니다. 텔로미어를 합성해내니까. 그래서 얘가 있으면 그 세포의 DNA는 짧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짧아진 만큼 더해주거든요. 이게 이제 영생의 비밀인 텔로머레이즈가 있겠죠. 지금까지 이제 노화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텔로미어 중심으로 또 텔로머레이즈를 중심으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또 이거랑 약간 다른 차원의 얘기로서 이런 얘기도 들어본 것 같아요. 논문에서 일단 노화가 된 세포를 제거를 시켰다. 이건 좀 이게 노화가 된 거를 노화가 안 되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제거했더니 얘가 다시 뭐 좀 젊게 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좀 다른 차원의 얘기잖아요. 이건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런 연구 결과들은. 어떻게 보면 세포가 집단을 자기가 혼자가 아니라 집단임을 인식한다는 여러 가지 이게 생물학적 근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 집단 인식하는 여러 가지 무슨 뭐 히포라는 이제 신호 전달 체계도 있고 그래서 어떠냐면 늙은 세포가 있잖아요. 그 걔가 그냥 자기 혼자서 텔로미어 짧아지고 그다음에 세포 노화됐다가 죽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뭔가 이렇게 되게 적극적인 바깥으로 분출하는 신호를 낸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이제 노화 신호죠. 그래서 옆에 있는 애도 늙는 거예요. 같이 늙자고. 그래서 혼자만 안 늙고. 그 조직이 다 이제 늙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노화된 거를 빨리빨리 제거하는데 그걸 누가 제거하겠어요? 신 교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면역계가 계속 제거합니다. 이거는 이거 잘못됐다, 쓰레기야, 빨리 제거하는데 면역계도 계속해서 그 나이가 들면서 이제 열심히 일을 못하게 되면서 뭐냐면 여기서 세포가 신호를 내잖아요. 그럼 옆에 그냥 번지는 거예요. 제거를 못 해주니까. 자, 그럼 얘를 제거를 하면 되잖아요. 제거를 어떻게 하면 하겠어요? 이게 알아내야 되잖아요. 걔만 제거를 해야 되니까. 걔만 제거하면 얘가 이제 세포 노화 시그널을 이제 안 내니까 일종의 이제 회춘을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줄기세포를 집어넣어서 말하자면은 이제 생생한 세포들을 많이 내면 걔네가 얘네들을 대치하면서 그렇게 되기도 하고 얘를 타겟할 수 있다라는 그 데이터를 발표한 사람은 있어요. 제가 그게 얼마만큼 효율적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것들을 이제 늙은 세포를 이제 알아내서 감별하는 없애버릴 수 있다. 그러면은 젊은 세포들이 다시 세포 분열을 해서 그 기관을 다 채우니까 젊어진다라는 거죠. 지금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요. 신기하다. 우리가 우리 시리즈를 통해서 얘기 나눴던 많은 것들이 주제들이 사실은 질병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말씀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노화가 질병인가? 네. 이런 어떤 근원적인 또 어떤 질문까지 하게 되는데요. 이런 거에 대한 학계의 견해들은 요즘에 어떤 이걸 좀 질병으로 보는 견해, 또 아니면 어떤 자연적인 받아들여야 되는 견해 이런 것들이 또 과학자들마다도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어떤가요? 저를 고백을 하자면 저는 재작년까지는 절대로 질병이라고 생각 안 했고 뭐 받아들여야 되는 것 이렇게 봤는데 이게 사회적 기준이 변하는 거하고 똑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 80살이 됐는데도 되게 건강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 기준으로 보면 되게 쭈글쭈글하고 병 많아서 제대로 사회생활 못하는 사람은 병인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서 이걸 질병으로 보는 게 그렇게 무리스럽지는 않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요즘에 그 생명과학과에서도 이런 노화에 관련된 뭐 노화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는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이런 연구들이 지금 뭐 학회라든지 이런 활동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나요? 멀리 가지도 않고 뭐 구글 창업자 이런 사람들이 나 500살까지 살고 싶다고 칼리코 세우고 노화 연구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얼마나 많은 노화 연구가 투자가 됐어요. DNA와 세포 뭐 분열 이런 거 연구를 하다가 아주 자연스럽게 텔로미어 연구를 했는데 이 텔로미어를 바라보는 거의 80%의 사람들은 다 노화와 관련돼서 쳐다보죠. 그러니까 노화학, 뭐 노화 생물학, 뭐 지론톨로지 아니면 진짜로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의 노화 관련해서 너무너무 많고요. 그럼 캘리코 얘기가 좀 더 궁금한데요. 혹시 맞아. 캘리코 아까 그 구글 창업자가 했다는 그 회사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얘기를 좀 거긴 해주세요. 뭘 하는데요, 예. 도대체? 정말로 생물학 연구합니다. 예. 그리고 저기 칼리코를 그 세울 때 선언했던 건 그 세르게이 브린이었나? 그 사람이 뭐냐면 나는 500살까지 살고 싶다. 자기 본인이요. 예.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걸 어떻게 할까? 이게 약간 좀 현재 속도로 가서는 자신한테 적용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진짜 투자를 해서
노화 생물학을 아예 지원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그 시엘레강스라는 예쁜 꼬마 선충에서 그 노화 시그널을 공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신티아 캐년이라고 그 UCSF의 그 과학자인데 그분한테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칼리코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노화만 연구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결국은 제넨텍이라는 아주 유명한 회사의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이 이쪽으로 다 넘어와서 전반적인 그 생물학, 기초의학 이거를 공부를 합니다. 예, 되게 많이 해요. 근데 뭐 공부만 계속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거기도 이제 그 회사고 뭔가 성과를 내야 될 텐데 성과가 뭐가 좀 나오나요?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그 안에서 칼리코에서 도대체 어떤 연구들을 하고 어떤 성과가 나오고 있는지는 그렇게 많이 발표를 안 해요. 굳이 자기네가 회사인데 회사가 무슨 뭐 떠들고 우리 이거 했다고 막 지금 이 회사는 제가 보기엔 장기적으로 보는 회사지 당장 뭐 내년에 매출을 내기 위해서 이런 걸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요, 꼭 노화 생물학만이 아니고 어떤 과학의 어떤 분야들이 일단은 많은 어떤 연구비나 자금이 투입이 되면은 빠르게 발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걸 생각해 보면 캘리코 같은 경우는 지금 사기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내부에서 어떤 발전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한 10년 후, 20년 후에 또 뭔가 아주 놀라운 어떤 성과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좀 놀랍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럼 지금까지 노화나 노화 생물학 관련해 가지고 사람들이 연구한 내용들 중에서 확실하게 뭔가 수명의 연장에 도움이 되는 어떤 것, 증명된 것, 그 중에 하나가 거의 유일한 게 뭐 칼로리 리스트릭션, 칼로리 제한 이런 거라는 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뭐 굳이 따지면 소식 같은 거가 되겠죠. 이런 거는 어떤가요? 또 그런 거 이외에도 뭐 이것은 왜 그런지 또는 이거 이외에도 또 수명을 연장시키는 다른 증명된 뭔가가 있나요? 지금까지는 사실은 섭생하고 관련된 게 제일 그 믿을 만한 데이터가 많이 나온 것 같고 그게 이제 아까 칼로리 제한. 칼로리 제한하고 그러면 텔로미어 길이도 되게 상대적으로 좀 그 길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모든 먹는 거 칼로리 제한 이런 것들이 세포의 대사 활동을 어떻게 보면은 과도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건강해지죠. 그 외에는 엑서사이즈예요. 사실은 운동을 계속해서 적정하게 계속하는 사람들의 텔로미어 길이가 길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쌍둥이 중에서 분자생물학자는 확실하게 평생을 통해서 그 증명한 건데 일란성 쌍둥이거든요. 그럼 유전자 배경이 같잖아요. 갔는데 이 사람은 밥이란 사람은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계속. 그리고 자기 동생은 뭐 햄버거 맨날 먹고 뭐 안 하고 그냥 그 영상에 나온 모습만 봐도 너무 다릅니다. 보다 더 확실한 건 뭐냐면 그냥 사실은 집단 유전입니다. 사실은 보면은 뭐 그 일본의 어느 지역의 사람들이 되게 오래 산다. 그 다음에 어느 나라의 어느 지역은 되게 짧게 산다. 이런 사람들은 보면은 왜 그럴까라고 봤더니 그 텔로머레이즈도 약간 좀 그 유전자 수준에서는 약간씩 변형이 있을 수 있죠. 그 이형성이라고 해서 특정 이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좀 오래 사는 경향이 있고, 그러니까 유전적인 게 가장 큰 것 같고, 그 다음에 노력으로 되는 게 소위 소식, 그 다음에 운동, 그 다음에 뭐 스트레스 안 받는 거, 이게 제일 크겠죠. 뭐 흡연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명상,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다 좀 하기 힘들고 재미없는 거 위주로 해야지 텔레비를 보호할 수 있다. 이거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나의 텔로미어 길이는 얼마나 될까? 그거 재볼 수는 없죠. 그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잴 수 있어요? 아니 네. 병원에서 이렇게 막 흔하게 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개미가 몇 년 사시는지 아십니까? 사는지 아세요? 개미요? 예. 개미 뭐 그냥 몇 달 안 살 것 같은데. 그렇죠. 걔 텔로미어 길이가 그 사람 텔로미어 길이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2년밖에 안 사는 마우스는 150킬로베이스인데 사람은 한 3에서 5킬로베이스 정도 되거든요. 뭐 킬로베이스라는 건 DNA 길이 단위입니다. 쥐가 더 긴다. 훨씬 긴다는 쥐가 거죠. 훨씬 길어요. 훨씬 길어요. 그러면 쥐가 우리보다 한 10배 살아야죠. 네. 근데 왜 짧게 사느냐? 명상을 안 해서 그런가? 그것도 있고 결국 그래서 막 종간에 비교를 해봤더니 뭐 고래 다 비교해봤는데 결국 뭐냐면은 그 절대적 길이가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종 안에서는
비교해도 되는데 다른 거랑 봤을 때는 결국은 텔로미어 구조더라. 그 구조가 뭐냐라고 했더니 이렇게 바느질할 때 이렇게 그 마지막에 풀리지 말라고 매듭 고리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텔로미어는 이렇게 고리로 돼 있어서 맨 끝이 노출돼서 DNA 손상 부위로 인식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는 걸 전자현미경 사진과 모든 거로 다 밝혀냈어요. 이 고리를 만들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짧아졌어도 고리를 만들 수 있으면 되는데 너무 짧아져서 더 이상 고리를 만들 수 없게 되면 네. 세포 노화가 일어나는 거죠. 예. 길다고 이거 고리를 노화가 만들 수 아니라. 있도록 유지해 주는 것. 그게 예. 젊게 그 오래 건강하게 사는 비결인 그러니까 이제 길이도 중요하지만 구조도 구조가 중요하다. 이렇게 딱 야물게 이렇게 돼 있어야 된다. 구조가 훨씬 더 구조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 방송을 또 보시고 나서 또 재달라고. 아니 저것도 길이만 재는 게 아니고 우리는 구조까지 잽니다. 나설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실험실 단위에서는 구조가 손상을 입었는지 아닌지를 테스트할 수 있어요. 물론 그거는 비싼 실험입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건강보험에 적용하기에는 매우 비싼 실험이지만 실험실에서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만들 수 있을까? 뭐 이거를 뭐 매해 혹은 3년에 한 번씩 계속 측정한다면 그거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축적된 데이터여야 되지 한 포인트에서 텔로미어 길이는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주기적으로 건강 검진하듯이 하면 이 데이터가 쌓이면 나의 그 노화도 혹은 이제 건강도라는 거에 이제 지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능성은 있는데 아직 한 번도 그렇게 증명된 바는 아직은 없는 거죠. 그것도 뭐냐면 혼자가 아니라 100만 명의 데이터가 더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축적된 빅데이터에서 서로 비교를 해야 되지 나 혼자서 뭐 자화자찬하거나 나 혼자서 막 그 우울해지고 이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다른 동물하고 뭐 곤충하고 비교해가지고 뭐 길이 얘기 좀 해주셨는데 언뜻 드는 생각이 우리가 또 장수하면 십장생 그 거북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북이 막 300살 사는 애들은 도대체 그 유전자 이런 게 텔로미어 이런 게 DNA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거북이. 제가 거북이는 이렇게 뭐 이렇게 여기 잘라보고 이런 거 안 해봐서 모르는데 리저드 그거 이렇게 꼬리 잘린 거 봤거든요. 근데 또 나잖아요. 또 나죠. 네. 되게 신기하다. 그 지렁이도 보면은 그렇잖아요. 맞아요. 재생되고. 그래서 얘네들은 텔로미어가 어떻게 돼 있을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보면 그 뭐 바닥까지도 그렇다고 그러고 해파리도 그렇고요. 우리는 이걸 이제 분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포가 각각의 기능으로 분화되기 위해서 그래서 원래 원시 줄기세포에서 분화로 가는데 이 해파리 그다음에 도롱뇽의 뭐 이런 애들은 재생 능력이 되게 뛰어나요. 그래서 즉 줄기세포가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분화된 것보다 줄기세포의 재생이 되게 빠른 애들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해서 유전자 조작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 가장 확실한 그 회춘의 방법은 줄기세포가 다시 들어가는 거죠, 실제로는. 그래서 뭐 줄기세포 그 세라피를 그래서 회춘의 방법으로 불법적으로 이용하시는 분이 많이 있죠. 뭐 이 이론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북이도 그럴 것 같고. 맞아요. 굉장히 무식한 질문 드렸는데 또 궁금스럽게 또 답을 해주시네요. 교수님. 아니 저는 너무 그 훌륭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이 십장생을 어떻게 골랐을까? 이런 아주 그냥 문화적인. 이게 딴 데로 간것 합니다만. 산으로 간 것 같아요. 노화됐는데 뭐를 집어넣으면 리프로그램이 되겠느냐?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 노화된 세포에다가 연구를 거듭해서 이제 과학의 힘으로 인간의 기대 수명이 늘어난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도 좀 해 나가야 되잖아요.